자, 지금부터 모빌아이 관련주를 볼게요. 자, 주말에 제가 알려드렸죠. 주말에 이슈가 하나 떴는데 인텔 자율주행차에서 모빌아이가 상장 신청을 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43조 정도 추산이 된대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제가 그 주말에 알려드리긴 했는데, 주말에 알려드렸다 해서 이 친구들이 꼭 뛴다거나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일단 급등을 했는데, 마땅히 쫓아가면 사서 할 만한 종목이 많지는 않았어요. 자, 칩셋 미디어가 시가가 12%였기 때문에, 물론 이때 샀으면 지금도 수익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가가 너무 높으니까, 단기 단타를 잘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위한 힘들었겠죠. 자, 엄연히 추세는 우측산이에요. 그죠? 주식은 좌측산에 사는 거죠. 주식은 좌측산에 사는 거고, 이 주식은 추세가 우하향이에요. 우하향이기 때문에 맘 편하게 살 자리는 없어요. 특히 이제 앞으로 이 주식이 더 이상 밀리지 않으려면 어떤 경우든 5개월선을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16,250원대를 훼손하지 않아야 되고, 20개월 선각이 17,400원인데 아직 못 뚫어주고 있죠. 이 주식이 20개월 뚫어줬을 때 첫 번째 목표가 어디가 되냐면 19,000원이 되고, 두 번째가 21,000원이 되는데, 오른쪽 산에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단기 단타로 빨리 팔고 나오는 게 맞아요. 아무리 모빌아이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뚝 떴다가 그냥 뚝 떨어져요. 여기 물린 매물대 때문에, 이 공간에 물린 매물대 때문에 순간 꼬리 달고 떨어져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오른쪽 산에서 고점에 사게 될 때는 아차, 내가 또 고점에 샀구나. 어차피 왼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친구기 때문에 뛰더라도 반드시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더 좋고, 지금 오늘 단기 단타를 잘 하실 분들은 그냥 시초가에 배수해서 이 정도 240원 근처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텔레치스를 볼게요. 자, 텔레치스를 보게 되면 일단은 5일선만 안 깨면 되는데 일봉에서 얘기고, 월봉에서 엄연히 우측산이죠. 이 친구 똑같아요. 좌측산 우측산인데 수급개월선인 60개월선을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되고, 지금은 5개월선을 뚫어줘야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기 때문에, 턴이 돼 있는 건데 아직 못 하고 있죠. 자, 주봉에서도 엄연히 5주선을 못 돌려놓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모빌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장기적인 지표엔 추세전을 못 해놨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5일선 근처 매수, 여기서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는 게 맞아요.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ISC도 관련주라고 그랬죠. 근데 ISC는 저번에 알려드린 대로 20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20개선만 안 깨면 되고, 자, 주봉에서 수급주선 60선만 안 깨면 돼. 그런데 월봉에서 높기 때문에 역시나 이 친구도 살 자리가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빌아이 관련 중에서 칩셋 미디어도 자리가 애매하고, 텔레치스도 애매하고, ISC도 애매하고, 뭘 사야 되냐는 거죠. 우린 뭘 사야 될까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월봉 H가 낮은 종목을 사면 돼요. 자, 트루이는 월봉 H가 낮죠. 굉장히 낮아요. 전월 저점이 얼마냐면 이 친구도 저점 형성되는 게 2,380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2,300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가 맞아요. 당연히 깨면 손절이고, 주봉에서 아예 추세 못 들어놨어요. 자, 5주선 가격 2,480원인데 지금 올려놓고 있죠. 그러면 트루이는 잠깐 순간 뛰긴 했어요. 순간 뛰긴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트레인 같은 경우에 지금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주선만 잘 돌려놓으면 추세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친구들을 봐야 되냐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자율주행 관련주죠. 그죠? 자율주행 관련주를 무조건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라닉스 같은 경우가 저도 놓치긴 했지만 오늘 시초가가 굉장히 낮았어요. 순간 때 나갔어요. 순간. 뭐 이게 또 쫓아가 살 시간도 없었는데 시초가가 정확하게 4%대. 이 정도면 사실 살만하거든요. 라닉스가 대장주로 뛰나갔죠. 지금 뛰나갔는데 라닉스의 월봉 H가 엄청 낮아요. 자, 이제 상한가를 갔더라도 5개월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5개월선 가격인 6,1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추가로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당연히 갭 뛰어서 가겠죠. 그런데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갭을 뛰어서 가든 말든 알겠으니까 다시 한번 운봉으로 밀렸을 때 이 종목을 관중에 넣었다가 내가 어디서 살 자리를 알고서 주식은 계획을 짜는 거라 했죠. 지금부터 라닉스에 대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쫓아가 사지 말고 가만히 냅둬요. 또 쫓아가서 물리지 말고 분명히 눌림목을 주는 자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눌림목을 줄 때 매수해 주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니트론텍을 볼게요. 자, 유니트론텍도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월봉 H가 엄청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이전 바닥, 그러니까 전월 저점이
22,850원이거든요. 2,850원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하시면 되고, 자, 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직 추세 전환 다 못 해놨기 때문에, 일단 조심은 해야 돼. 한 번에 사지 말고, 또한 너무 큰 비중을 잃지 마요. 내가 2,850원 깨자마자 손절할 수 있다. 바로 손절하시면 돼요. 무조건 계획 짜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오늘 지금 만약에 모빌아이 관련 이슈로 자율정치 안 떴어. 이 친구 날아갈 거야. 한 번에 사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짜고 매수해 주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중간 떴다가 뚝 떨어졌는데, 자, 이 친구가 일단은 전고점이 목표가, 여기가 목표가가 되고, 자, 월봉에서 위치는 아직 안 높아요. 낮죠? 그러면 크게 밀렸을 때 503만 안 깨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은 돼 있고, 지금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자, 20개선 가격이 3,912원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3,9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상당히 매수해볼만 해요. 자, 그런데 수급주선이 6선 위에 있죠, 지금. 수급주선 6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는 지금 떴는데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여기. 오늘 종가상 여기 3,900, 이거 얼마냐면, 3,958원인데, 3,960원 위에 있으면 더 좋고, 되도록이면 20개선인 3,9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지금부터는 추세를 틀어서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운피플을 볼까요? 라운피플도 자율주행 관련인데 추세는 완전히 깨졌어요. 주봉에서 깨졌고, 일봉에서 아직 5일선 못 올라타고 있는데 이 친구도 앞전에 대량 거래도 잘 들어와 있고 자율주행 관련 잘 뛴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매수하시냐면 5일선 자리가 지금 4,160원이죠. 4,160원 근처에서 매수. 이해하셨죠? 4,160원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4,155원이니까 아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매수할 때는 내가 계획을 갖고 그랬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4,190원 돌파해 줄 때 매수, 4,160원 돌파할 때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면 됩니다. 자, 인포뱅크도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주기 때문에 잘 뛰었는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는 낮아요. 추세는 깨져 있죠. 대신 다 깨져 있는데 일단 전월 저점을 훼손하시면 안 되고 훼손하면 안 되고 주봉에서 봤을 때 저번 주 저점이죠. 자, 일봉을 봅니다. 5일선이 올라탔죠. 이러면 이렇게 5일선을 올라타게 되면 대응하기가 쉬워지는데 이런 거죠. 알았으니까 5일선만 깨지 마. 자, 인텔의 모빌아이 관련해서 나는 이 친구를 사고 싶은데 알았으니까 5일선만 깨지 마. 그럼 내가 매수해 주겠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5일선이 굉장한 중요한 매수상이 되고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에이테크 솔루션도 뛰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주식들은 대체적으로 대바닥에 있어요. 자, 에이테크 솔루션은 삼성의 가온치스 그런 것처럼 AR 인수가 아니라 다른 M&A 관련 이슈 잘 뛰는 친구예요. 자, 주봉에서도 바닥권에 있죠. 자, 일봉에서 5일선 돌파해주고 있죠. 5일선 가격이 9,300원이기 때문에 9,300원 근처에서 매수. 이해하셨죠?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화인디지털을 봅니다. 화인디지털은 상당히 신경 쓸만해요. 이 친구도 앞전에 이렇게 매집봉 같은 게 잘 터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매집봉 근처가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월봉에서는 추세는 깨졌어요. 물론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사기보다는 조금씩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계획을 세야 되겠죠. 그죠? 나는 어디 살 거냐는 거죠. 5일선 뚫어줄 때가 제일 좋은데 일단 4,460원 전 저점만 깨지 않으면 괜찮기 때문에 나는 4,360원 깨지 않으면 매수하겠어. 매수했다가 4,360원 깨면 매도, 깨지 않으면 쭉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시고. 자, 코리아 FT는 포르쉐 관련주로 인해서 떴다가 일단 목표가 찍었죠. 전고점 맞고 떨어졌는데 아직 5개월선 위에 있어요. 5개월선 가격이 정확하게 2,840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840원만 깨지 않으면 돼요. 2,840원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추세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일봉이나 주봉보다는 월봉이 중요해요. 코리아 FT는 월봉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 즉 가격이 2,840원만 깨지 않으면 들어갈 만해. 아직은 크게 이렇게 장기적인 지표가 크게 무너져 있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대성판이 되게 좀 많이 무너지긴 했죠. 자, 월봉이 무너졌는데 일단 이전 바닥이 얼마냐면 저점이 1,340원. 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사실 무너진 게 우리나라 시장하고 좀 무관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 종목들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시장이 먼저 살아나야 돼. 시장이 해도 노멀 만큼 많이 떨어졌어요. 자, 대성파인텍도 마찬가지로 추세는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저 5일선이 얼마냐면 자, 1,420원 뚫었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 1,430원 근처에서 매수했다가 1,429원이나 20원 1,400 얼마예요? 똑같이 보면 이렇게 1,430원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깨면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고 저런 데만 깨지 않으면 지금이 저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유니캐스트를 봅니다. 유니캐스트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월봉에서 보면 완전 바닥 왔어요. 물론 대바닥일지 아닐지 모르니까 전월 바닥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좋고, 자, 주봉에서 보면 추세장을 못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목표가 짧게는 5주선이 돼요. 8,300원대 정도가 되고 한 5%죠. 자, 5일선 뚫었습니다. 내일 같은 날 5일선 찍고 나간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트루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친구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으니까 잘 보고 계시고, 역시나 5일선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자, 오비고를 봅니다. 오비고가 앞전에도 잘 올라갔었는데 일단 완전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서 대바닥권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누구도 바닥은 모르니까 9,900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해 주는 게 맞고, 자, 일봉에서 보면 5일선 위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오비고를 오늘 사는 게 맞아요. 오늘 샀다가 5일선 자리가 얼마냐면 1,580원이니까 1,500원을 훼손하고 내려오게 되면 매도. 이해하셨죠? 1,500원을 깨면 안 돼요. 그런데 깨지 않으면 내일 같은 날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1,500원 기준으로 잘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모트렉스죠. 참 재밌는 친구인데, 사실 모트렉스는 모트렉스 EV라고 그래가지고 전기차 충전에서도 연결이 잘 돼 있어요. 보시게 되면, 자, 500선 위에 있죠.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으로 굉장히 잘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심하게 밀리면 역시나 5교선까지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고, 주봉에서는 5선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는 깨졌는데 이 앞전에 매물대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를 지금 지켜주고 돌려 나갔거든요. 가격으로 보게 되면 13,770원이 되는데 오늘 저점이 정확히 13,750원 찍었죠. 그러니까 매물대를 지켜준 거예요. 이 점이 좀 긍정적인 거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매물대 여기 보이시죠, 일봉 이런 데까지 온 거니까 여기서는 매수해 볼 만해요. 그래서 계획을 잘 짜서 내가 어디서 매도할 거냐는 거죠. 20주선 깨면 매도. 자, 중기적인 추세는 2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선은 깨지 않으면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단 이제는 자리가 낮진 않아요. 우리가 모트렉스를 처음에 접할 때 자리가 이런 데죠. 월봉이 낮은데 이런 데였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만만치 않지만 내가 어디서 사서 어느 자리를 깨면 매도할 수 있다. 요거만 계획을 잡으면 돼요. 주식은 계획의 영역이죠. 함부로 막 쫓아가 사는 게 아니라 자리를 깼을 때 내가 과연 손절할 수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다가 최소한의 손절 라인을 잡고 주식을 살 수 있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자, 세코닉스도 관련주긴 한데, 자, 월봉에서 위치는 낮아요. 주가는 싼 편이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전 저점만 깨지 않으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오늘 하루만큼 분위기가 좋고, 자, 일봉에서 5일선이 올라탔습니다. 5일선이 얼마냐면 6,470원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죠. 지금 매수했다가 그냥 5일선 깨면 칼손절 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대장주 위주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이런 친구들, 인포뱅크, 라닉스, 칩셈이다 이런 친구들이 빠르고, 이런 친구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요비벨록스 여기부터는 월봉에서 위치가 너무 높고 우하향 중이라 일단은 빼놓는 걸로 하고, 우리가 좀 보려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운피플, 인포뱅크 이런 친구들 위주로다가 꼼꼼히 잘 살펴보는 게 아마 우리가 앞으로 주식을 싸게 사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싸게 사서 아마 좋은 수익을 주는 자리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전기차 시장이 커지겠죠. 자율주행차 시장도 커지지만 전기차 시장도 따라서 같이 커질 거고, 지금 얼마 전에 전기차주가 좀 밀렸다 해서 실망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 조금 올라간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 폴라리스 세가 됐든 PH가 됐든 모트렉스가 됐든 아진산업, 특히 뭐 대유AP, 캠시스, 상신브레이크 이런 친구들, KBI메탈 이런 친구들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이 폭락하고 무너지면서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 많이.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이슈도 좀 있어요. 자, 인플레법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전월 대비는 판매량이 떨어졌는데 전년 대비는 많이 늘어났어요. 뭔 얘기냐면 해마다 성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전기차 시장이 많이 무너졌다고 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불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전기차 관련한 시장은 무조건 반드시 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잘 사놓고서 미래를 보고 한 6개월, 1년, 내년쯤에는 아마 전기차 시장들이 많이 살아날 것 같으니까 꼼꼼하게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잘 모아 나가면 향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날 때는 아마 우리한테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시장이 커질 때마다, 전기차나 전기차 관련 시장이 커질 때마다 반드시 같이 따라서 커지는 시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기차 충전이죠. 일단 리비안 관련들도 좀 좋아 보이고, 이렇게 보면 전기차가 예전에 한 7,363대인데 지금 연 25,000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러면 이 리비안 관련주들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자, LG 플러스가 오비고에 지분 투자해서 커네딕트카를 정조준했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대로 오비고 H가 나쁘지 않아요. 오비고 H가 나쁘지 않으니까 잘 보고 계시고,
또 하나가 이제 LGU 플러스가 연내 전기차 충전 시장 진출할 건데, 이거는 LG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모든 대기업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하려고 해요. LG 헬로비전이 아침에 떴다가 말았는데 역시 월봉 H가 났죠. 휴맥스, 홀딩스, 모트렉스, RT캐스트, SFP 전부 다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월봉 H가 굉장히 낮아요. 크게 높은 애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월봉 H가 낮은 이런 그 아모센스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아모센스 특히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주거든요. 예전에도 그 대량 거래가 이렇게 뜨면서 잘 올라갔으니까 이런 바닥이 왔을 때는 오히려 무서워하지 말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도 전기차를 모아가듯이 잘 모아 나가실 때 앞으로 무너지기보다는 아마 전기차 충전 시장이 커질수록,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차 충전 시장이 같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안 좋아지기보다는 추세가 틀어져서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모트렉스가 뭐가 있냐면, 모트렉스 EV라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전기차 충전 관련주기도 해요. 전기차 충전 관련주기도 하고, 또 하나가, 자율주행 관련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이슈를 많이 갖고 있는데, 모트렉스 EV 같은 경우는 월봉 H가 낮진 않기 때문에 항상 기준 잘 잡고 하셔야 돼요. 단 20주선은 항상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중기적으로 그 추세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야, 이게 20주선만 깨지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좀 깔끔하니 추세를 잘 유지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주말에 제가 알려드렸는데 로봇을 한번 선보였는데, 자 보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사실은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볼만한데, 전통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하고 로봇 관련주들은 겨울에 강해요, 겨울에. 그래서 사실 근데 겨울이 되면 그때는 늦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맞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깔끔한 건 아니고 살만한 종목이 몇 개 있는데, 제가 그 미래컴퍼니를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물론 미래컴퍼니가 저번 주에 이슈를 깼기 때문에 추세는 깨졌어요. 따라서 월봉에서 다시 바닥이 올 수는 있는데, 이 친구는 좀 길게 보고서 사시면 되고, 특히나 5개월선 가격이 21,200원인데 오늘이 월봉의 출발이죠. 즉 5개월선 가격 21,200원만 깨지만 않으면 잘 올라갈 건데, 오늘 출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바닥이죠. 여기만 깨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컴퍼니는 앞에 또 크게 뛴 이력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로봇 관련주로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미래컴퍼니도 잘 보고 계시고, 로봇스타도 월봉 H가 낮아요. 전 주식을 살 때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이슈가 뜨든 간에 아무리 그 섹터가 좋아도 월봉에서 높은 자리, 즉 주식이 비쌀 땐 사지 않죠. 현재 주가 이치를 말해주거나 월봉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비싼지 싼지를 결정해 주는 건 결국 월봉이 해주는 거거든요. 월봉 H가 낮죠, 지금.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점인 16,750원대만 깨지 않으면 로봇스타도 괜찮고,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월봉 H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점 깨면 안 되는데 아직 추세는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최소한 T로보틱스를 사려면 일봉에서 5일선 돌파해 준 다음에 안착할 때 사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로보티즈는 알려드렸죠. LG에서 인수한 로봇 관련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데, 로보티즈를 좀 보면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지금 좀 시장이 좀 살아난 것도 있고, 시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5개월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21,300원이에요. 그래서 21,300원을 깨지 않는 자리에서 보는 게 좋고, 내가 매수하려면 되도록이면 24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41선 자리가 지하권으로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240선 깨지 않는 게 좋고, 영우 DSP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앞전에도 잘 떴거든요, 이 친구가. 단지 요새 근간에 시장이 급락을 항상 많이 밀렸는데, 영우 DSP 같은 경우도 월봉 H가 낮아요. 예, 이 친구는 좀 길게 보면, 중장기적 길게 보면 영우 DSP도 우리에게 손실보다는 좀 기남목으로 봤을 때 수익을 줄 확률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로봇 관련주는 우리가 관심은 가져야 되는데, 월봉에서 너무 높거나 지금 많이 높이 올라가 있는 종목 사는 것보다는 낮은 종목들,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